Hi,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드릭 잉글리서 영어 발음을 맡게 된 세드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발음. 영어 발음 때문에 골머리 썩으신 분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영어 발음에서 해방시켜드리고 영어 발음의 마술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요? 네, 영어 발음의 실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먹어보지 못한 맛을 낼 수 없다. 보지 못한 것을 그릴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영어 발음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 발음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영어 발음을 홀라당 베껴서 영어 발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걔네들이 어떻게 영어 발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학생들한테 영어 발음은 마술과 같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마술 보면 재미있죠? 갑자기 동전이 사라지고 카드가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서 마술사한테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술사가 똑같은 추익을 한 번 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한 번만 더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보셔도요. 그 마술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마술의 트릭을 정확하게 배운다면 여러분도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고 많은 연습을 하시면요. 좋은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발음도요. 절대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그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열심히 연습하면 훌륭한 영어 마술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발음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게 한국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여기 와서 발음을 가리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영어 발음 무엇보다 발음이 억양이 중요해. 에이, 큰 소리를 해야지. 아니면 그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시작해라.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려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그 정도는 나도 알지.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들은요. 여러분한테 발음을 잘못하게 해주는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한테 주신 분들, 선생님이나 아마 강사분이실 텐데요. 그런 분들의 발음이 어땠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을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드린 어드바이스는 절대 효과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본론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는데요. 이 강의는 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이 샘플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많이 보았습니다. 샘플 강의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우리는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한다.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요. 보여드려야지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어 억양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세는 어떻게 나오고 연음이나 그런 모든 등등을 조금씩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은 무엇구나 그 정도의 실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내용들을 배우겠구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발음의 종착역은 무엇입니까? 제가 영어 발음을 가리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거 아야어야 해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혹은 다 그것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발음의 종착역은요. 영어의 글을 보고 낭독하는 낭독법. 제가 여러분한테 영어 글을 드리면 잘 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는 말을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창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원어민이 하는 말을 제가 척척 알아들을 수 있는가? 듣기. 이 세 가지가 영어 발음의 종착역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First, 억양을 창조하지 마라.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영어와 영어 발음을 혼동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영어가 음악이라면요. 영어 발음은 연주법을 익히는 겁니다. 즉, 영어 발음을 배운다는 것은요. 영어의 연주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악보를 보고 정확히 연주하는 겁니다. 절대 악보 이상이나 이하도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노래방에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난다고 동해물가 부를 때 동해물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억양을 창조하지 마시고요. 발음 기호에 나와 있는 억양을 정확히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억양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성조와 강세입니다. 여러분이 성조와 강세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억양은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고 성조와 강세를 모르면서 영어 억양을 하시게 되면 곡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사만 보고 적당히 노래 부르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노래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곡을 잘 몰라요. 그러면 적당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하실 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으면요, 자신감은 누구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영어 성조가요,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어 성조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치 음악의 음계를 치고 박자를 맞추는 것처럼 정확하게 벌어집니다. 자, 영어에는요, 이자 소리가 3개가 있습니다. 한글에 해당되는. 그 중에 하나는 자음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어의 이자 소리가 3개였다? 놀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만약 여러분이 놀라셨다면요, welcome. 잘 들으신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배우실 겁니다. 제일 먼저, 단음, 장음. 얘가 장음이고요, 얘가 단음인데, 한 가지 또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요, 명칭에서 정의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잔머리라고 그러는데요. 아, 장음, 긴 소리구나. 그러면 길게만 내주면 되겠지. 단음은 짧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명칭은 명칭, 정의는 정의입니다. 명칭 뒤에 많은 경우 깊은 정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음은 꺾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는 소리지만 길다고 하여 무조건 장음이 되는 건 아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적당히라도요, 제 소리를 따라 해보십시오. 이자 소리를 내는데 입술을 약간 당기면다가 풀면서 이 해보세요. 꺾임이 있죠. 어느 정도의 요 정도입니다. 너무 낮지 않고 높은 상태에서 적당히만 해보세요. 오늘은요. 이 꺾임이 있었죠. 얘는 꺾임이 없습니다. 제가 호흡법도요, 본 강의에서 자세히 가르쳐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영어에서 가장 깊은 내공은 호흡과 성대 조절에 있다. 그래서 빠다 발음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도요, 실은 성대와 호흡에서 다 나옵니다. 자, 이 소리는 이 정도의 호흡법을 이용해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당히 어색하다고 그러면요, 이런 소리를 안 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전에서 좋은 발음이 나오지 않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먹다. 그리고 뭐 그것 이럴 때 보면요, 꺾임이 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위에하고. 따라해보세요. eat. 꺾임을 느끼세요. 그 다음에 얘는 eat. 조금 자연스럽게 하면요, eat. 이런 소리 나죠? 그겁니다. 무조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eat.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배우셨어요. 그럼 여기다가 s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얘는 자리. 어떻게 해요? seat. 얘는 sit. eat, seat. heat. 이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해보세요. hit. 때린다고 하면요, hit. 만약에 뭘 데핀다, heat. 이거 실제로 있었던 제 학생이 얘기 준 내용인데요. 미국에 갔는데 이 히터가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밑에 전화를 걸어서 히터 프로블럼. 그러니까요, 밑에서 who's hitting 자꾸 그러더래요. 그래서 no, 히터 프로블럼. 그러니까는 나중에 겨우 넘어갔다고 그러는데요. 제 강의를 듣더니 그러더라고. 내가 그 꺾는 걸 몰랐군요. heater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걸 히터 하니까 이 사람은 누가 치냐고 자꾸 물어보는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꺾어만 주시게 되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heater.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요, 막 이렇게 곤란한 적만 있는 게 아니라 망신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LA는요, 바닷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이렇게 또 휘입니다. 그러면 beach. 이런 기분으로 발음합니다. beach. 그런데 한국 분들은 어떻게 발음하십니까? 이 해서 비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원 뜻은요, 않게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미국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beach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발음을 하게 돼요. 이 욕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요, 멀쩡한 단어를 욕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의 조각 아니면 평화 이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발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고요?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다. 발음 기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peace, 얘도 peace.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음을 배우시다 보면요. 상식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이 절대 철자를 보고 발음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짧은 소리 했다. pass. 그럼 뭐가 됩니까? 네, 오줌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peace, pass. 이것도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옛날에 어떤 분이 텔레비에서 연습을 하는데 평화라고 하면서 peace 해야 되는데 peace 하니까요. 듣는 사람이 오죽 망신당합니까? 이건 텔레비에서 나온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 나가서 평화를 외치실 때 peace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요.